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딜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심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심장에 좋은 영양소는 무엇이 있는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이 무겁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마 혈압이 높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약국에서 심장에 좋은 영양제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 환자이시거든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항기 혈압이 90mmHg 이상의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물이 지나가는 고무호수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되죠? 고무호수가 땡땡해지죠. 이 상태가 바로 고혈압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혈압은 한번 높아지면 낮추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간 이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되는데 굉장히 속상하죠. 평소에 건강해서 약도 잘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에 이 약 하나씩 먹어야 된다 하시면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혈압약은 꼭 드시면서 혈압을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혈압이 오래 가면은 혈액이 많이 가는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고혈압에 가장 많은 손상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 3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뇌, 신장, 그리고 심장입니다.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면요, 이 신장이 딱딱하게 굳는 사구체 경화증이나 심장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심부전 등의 위험률이 높아지죠. 만약 물이 흐르는 호수를 우리가 한참 동안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뺑뺑하다가 결국 펑 하고 터지게 되겠죠. 이때가 고혈압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바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죠. 이 혈압이 10에서 20mmHg 증가하시면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률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왜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까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소화 능력도 줄어들고 뼈 밀도도 줄어들고 기능들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은 오히려 증가를 하죠. 혈압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혈압을 올리는 신경계의 항진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약국에 오셔서 약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아니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밤에 누워도 잠을 못 자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신경계에 영향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이제 무서운 상황을 마주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화가 너무 나서 막 싸우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예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올라가고 온몸에 혈액이 빠르게 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가 고착화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되면 우리 몸은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서 혈압을 높이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또 한 번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정리해보자면요, 우리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높아진 교감신경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도록 신체를 내몰죠. 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몸은 쉴 틈 없이 예민해지고 또 밤늦게까지 커피 마시면서 일하면서 일이 반복되고 또 이제 쉴 때도 술, 고기, 담배로 인체를 많이 괴롭히는데요. 고혈압은 마치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 같아서 한번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아요. 속도가 너무 높은데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바로 끽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참을 쭉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약을 먹고 혈압이 좋다는 거를 먹기 시작해도 바로 혈압이 잡히는 게 아니라 한참 혈압이 증가를 하다가 이제 잡히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혈압에 대한 이상 상태를 미리미리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 좋은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제제입니다. 보통 영양제 하면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물론 종합 비타민에는 이 비타민 B군을 포함해 다른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 하면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칼슘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계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등 신경계에서는 흥분 역할을 담당해요. 반대로 마그네슘은 이 천연의 신경 안정제라 불릴 만큼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역할과 또 근육을 이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지만요. 함께 있어야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애증의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다른 성분을 내보내서 모자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신경계를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어느 한쪽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해야 너무 덜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균형 있는 신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네랄 제형을 드실 때는요, 이 칼슘, 마그네슘 이 비율이 1대1 아니면 2대1로 들어있는 제형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떤 염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이 염은 우리 칼슘과 마그네슘을 운반시켜주는 일종의 운송수단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보통 저렴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탄산 칼슘이나 산화 마그네슘을 많이 써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렴한 만큼 용량을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제형들이 들어가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많지 않아서 실제 칼슘 같은 경우는 위가 약한 환자하면 흡수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조금 더 흡수율이 좋은 글루콘산 칼슘, 젖산 칼슘 같은 유기산이나 킬레이트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미네랄 제형을 드실 때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약사님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요. 또는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파요 같은 위장장애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요즘 알약이나 캡슐도 있지만은 액상 형태의 미네랄 제형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위장장애 없이 좀 쉽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들 분들 중에는 내가 심장이 너무 힘드니까 잘 때는 심장을 좀 쉬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그러시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심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심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근육들은요, 우리 몸의 근육들처럼 정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 특히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코큐텐입니다. 이 코큐텐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의 일종인데 필수 부품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코큐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코큐텐은 심장의 항산화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심장이 에너지를 열심히 만들면 그 불순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 세포들을 막 손상을 시키는데요. 이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을 반드시 권하는 환자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고지혈증 약, 우리가 흔히 스타틴계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자체가 체내의 코큐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사님 제가 이거 스타틴계 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근육에서 쥐가 많이 나고 눈밑이 파르르 떨려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큐텐을 따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0mg, 한 캡슐 분량 정도고요. 많게는 200mg으로 섭취를 하시는데요. 심장질환을 앓은 경력이 있으시거나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200m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증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살리도로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이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양을 늘려주는데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명상이나 마음이 평안할 때 몸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천연 성분은 우리가 이제 신경병증에 먹는 치료제랑 비등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항진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리도로사이드는요, 이 홍경천이라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물질인데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은 효과를 지닌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 혈압이 높아지고 또 살이 찌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살리도로사이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산량을 30%나 증가시키고 예민한 상태의 신체를 이완하고 진정시켜 줍니다. 시중에서도 이 살리도로사이드는 홍경천 추출물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홍경천에서 사실 이 살리도로사이드라는 주성분은 1% 정도로 낮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이 고순도와 고함량으로 정제된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하면 이 마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숙성된 마늘 추출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로 많이 써왔습니다.
이 마늘 숙성 추출물에는 SAC라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에서 산화질소라는 가스를 만들어요. 이 가스가요,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SAC는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을 차단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약에서 가장 많이 먹는 혈압약의 기전과 같은 방식으로 혈압을 잡아주기 때문에 혈압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 이 혈압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면요, 12주간 숙성 마늘 추출물 960mg 캡슐을 하루에 4알씩 먹게 했대요. 그리고 12주가 지나서 이제 마늘을 먹지 않은 환자들과 마늘을 먹은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니, 이 마늘을 먹은 환자들이 평균 혈압이 10mmHg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5mmHg씩 감소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볼 수 있죠. 거의 혈압약 한 개를 먹고 계산된 수준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보통 마늘 영양제는요, 이 생마늘 분말보다는요, 숙성 마늘이 더 효과적이고 치료 효과가 크다 알려져 있고요. 600에서 1200mg 정도 복용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심장에 좋은 영양소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심장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심장 하면은 이 열정을 상징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이 나이가 들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열정적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